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쌤입니다. 오늘은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지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담심리사의 장점 첫 번째는 평생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는데 직업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은 사실상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앉아서 이야기를 잘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라면 사실 상담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담심리사가 연차가 쌓여가는 게 마치 점점 이 골동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묘사에 동의합니다. 네, 상담심리사의 장점 두 번째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제 AI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른 생각이실 수 있겠죠. 사실 AI가 우리 직업 세계에서의 되게 많은 부분을 이미 다 가져가 버리고 있죠, 로봇이. 그러니까 사실 패스트푸드점만 가봐도 이제는 키오스크가 다 주문을 대신받고 있을 정도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심리상담이야말로 어떤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고 이해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최후의 최후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전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헤이 구글이나 빅스비나 뭐 실이나 이런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뭔가 내 깊은 얘기, 내 고민 이런 것들을 털어놓기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라는 이 직업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심리사 이 직업이 갖는 세 번째 장점은 항상 새롭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누군가에게는 이제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게 좀 장점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오래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죠. 맨날 똑같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심리상담은 항상 새로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우울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찾아오셔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울의 맥락과 역사와 그 방향과 이런 것들은 사실 모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매 순간, 매 회기 하루하루가 항상 새롭고 긴장되고 떨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지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이 직업이 갖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이 갖는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 다양한 세상을 대신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사실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나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여행을 가는 것도 좀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뭐 이런 마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초대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내담자분의 세상의 초대가 되면 말 그대로 그분의 리얼 라이프를 있는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담자분들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대신 체험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인생 한 번 사는데 여러 인생을 경험해 보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엿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담은 그것과는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인생을 꾹꾹 자서전에 눌러 담은 그 저자랑 만나서 밤새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같아요. 네, 상담심리사의 장점 다섯 번째, 제가 삶이 좀 풍성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왜 어린 왕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사는 건 그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자꾸 같이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약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세 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느낌이랄까? 굳이 묘사하자면요. 그래서 뭔가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상담심리사의 장점 마지막 6번째는 사실 이거는 심리상담을 받는 분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람이 되게 담백해진다라는 게 제가 꼽은 마지막 장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이 분명치 않을 때 행동도 좀 분명치 않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워지죠. 근데 이제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심리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좋든 싫든 간에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를 더 명료하게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묘사하자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물의 수질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행동이 좀 마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잘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좀 담백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상담심리사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돈을 잘 못 벌어요. 물론 지금 저처럼 개업을 했거나 프리랜서인 경우는 편차가 너무 커요. 정말 잘 버는 분들은 잘 벌고 못 버는 분들은 잘 못 벌죠. 근데 사실 이건 상담심리사가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래요. 뭐 가령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잘 버는 분은 정말 잘 벌고 못 버는 분은 정말 못 벌겠죠. 제가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예요. 상담심리사가 보통은 이제 석사 정도를 맞춰야 이제 이 직업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좀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제가 석사 졸업하고 처음 취업했을 때 그 받았던 월급이 한 150, 160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좀 작은 급여죠. 더 어려운 점은 사실 어떤 직업들은 처음 시작하는 급여가 낮더라도 좀 호봉이 쌓이면서 이 급여가 점점 이렇게 더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상담심리사가 어떤 근로자로서 일을 할 땐 대부분 계약직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2년 내지 3년 하면 사실 계약이 끝나요. 혹은 무기계약직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나 이 급여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게 이 직업의 좀 현실입니다.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이 갖는 두 번째 단점은 상담심리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원이라는 곳을 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 이것만 해도 일단 많이 투자가 되고 이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수련 기간이 막 1년, 2년, 가령 1급을 하려면 그 이상의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게 사실 경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담심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솔직히 좀 빡셉니다. 그래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네, 상담심리사의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좀 전에 상담심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상담심리사가 되고 나면 좀 녹록해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해서 상담심리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하는 직업이라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좋든 싫든 간에 항상 공부를 싫어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공부도 하고 워크숍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난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사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수련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게 뭐 이 직업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이 갖는 마지막 단점은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는 점.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 무슨 상담이라는 거 하면서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얘기나 들어주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받냐.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참 억울한 얘기인데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상담을 50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녹초가 돼요. 상담사가 물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평온한 표정으로 또는 안정된 자세로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사실 마음 안에선 막 진짜 막 난리가 나요. 진짜 막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심리 상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내담자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보려고 최대한 하는 게 이 심리 상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담자분들이 가지고 오는 이 괴로움을 상담자가 같이 느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되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심리사들이 하루에 뭐 5살에 6살에 이 정도로 하루에 진행하는 상담수를 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상 상담을 하면 상담이 상담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직업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상담 심리사는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업은 자기 마음이 잘 관리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게 이 직업의 또 한 가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의견이라는 거 꼭 참고하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장단점, 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도 있을 거니까요. 혹시 조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